그럼에도 내년 펀은 20밖에 안 됩니다. 보통 이렇게 크게 성장하는 매출이 2배가 뛰죠. 그 다음에도 2배 가까이 뛸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식으로 성장하는 친구가 퍼가 20은 그렇게 비싸다고 말하긴 당연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식은요, 혹시 기리기리새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기리분들. 자, 그 시간이 왔습니다. 기리새 5030 25년 1분기 결과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리. 자, 일단 5030 챌린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겠죠. 혹시나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시다면은 영상 한 중반부 그 정도로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5030 챌린지가 뭐냐? 바로 매월 50만원씩 30년간 이제 저축을 해가지고 그거를 주식 투자로 연 20% 수익률을 거두면은 100억을 만들 수 있다는 챌린지인데요. 당연히 이 챌린지는 제가 만들었고요. 지금 벌써 한 4년차 됐네요. 아니 길이 근데 뭐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니냐? 매달 50만원 얻는 거는 뭐 알겠어. 30년 투자하는 것도 알겠어. 하지만 연 20% 네가 무슨 워렌 버핏이냐? 맞습니다. 사실 너무나 어렵죠. 이제 우리 같은 초보 투자자들이 달성하기는 상당히 어려우나 하지만 중요한 거는 어렵다고 하지 않으면 어차피 망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월 50만원씩 적금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는 이제 저축의 신이 내려와가지고 축복을 내려줬어요. 언제 어디서든 나중에 제로 금리가 되더라도 무조건 적금 3% 이자를 주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것도 세금 없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거기에 감격해가지고 월 50만원씩 적금을 넣었는데 그 결과값을 보면은 상당히 처참한 걸 확인할 수 있죠. 1년 모아봐야 이자는 8만원밖에 안 되고요. 10년 모아봐야 이자는 800만원밖에 안 되고요. 20년 모으면은 3,700만원이 이자가 되고 30년을 모으면은 1억 정도가 이자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늘길이 땅 파봐라 1억이 나오냐?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30년입니다. 30년 뒤에 1억은 과연 얼마의 가치일까요? 그리고 월 50만원씩 30년이나 모았는데 원금이랑 이자 합쳐서 2억 7천밖에 안 됩니다. 자, 2억 7천으로는 뭐 할 수 있는 게 사실 없을 것 같습니다. 30년 뒤면은 사실 30년 전이 언제냐? 저 기릿이 몇 살이죠? 6살? 그 정도 그 정도 됐던 시기인데요. 그때랑 지금이랑 물가를 비교하면 말도 안 되는 차이가 벌어졌죠. 사실 30년 뒤 2억 7천이면 차 한 대 사고 나면 얼마 남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이제 다른 게 있습니다. 바로 주식 투자죠. 월 50만원씩 주식 투자를 한다면은 결과값이 어떻게 되나 봤더니 어마무시하게 다릅니다. 일단 10년만 지나도 1억 9천이나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20년이 지나면은 15억. 사실 뭐 이거만 해도 충분하죠. 20년 뒤면은 15억이면은 물론 그 가치가 뭐 반토막이 난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지방에서 아파트 하나 정도는 충분히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30년 동안 해냈다. 116억이나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때부터는 사실 뭐 돈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네요. 아니 길이 근데 말이 안 된다. 20%를 어떻게 하냐? 그렇다면 10% 수익률을 좀 바꿔볼까요? 10%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다 주식 투자하고 있죠. 그리고 내 마음속에 아무리 못해도 내가 10%는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요즘 나오는 ETF 커버드콜 보면은 뭐 연 15%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뭐 고배당주 잘 고르면은 뭐 현대차, 기아 이런 거 보면은 5%, 6%씩 이렇게 배당을 준다고 하죠. 그냥 그런 것들 잘 해가지고 배당 받고 그리고 거기서 5%만 수익을 더 내면은 연 10% 수익률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로 계산을 해봤더니 30년이 지나면은 11억. 아까 저축하면 얼마였죠? 2억 7천이었나요? 그거랑 거의 4배, 5배나 차이가 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래서 5030 챌린지의 목적은 그겁니다. 진짜 100억 찍자는 게 아니고요. 실패를 하더라도 한번 해보자. 어차피 예적금 넣어서는 답이 없다라는 게 이 챌린지의 목표이고요. 그리고 이 챌린지를 하면서 명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 영상은 우리같이 말만 하지 말고 진짜 같이 월 50만원씩 모아서 주식 투자를 해보자 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기릿이 이제 이 유튜브를 시작한 지도 벌써 오래되었어요. 한 4년 5년이 되었죠. 2020년 말인가 그때 시작했던 것 같은데 벌써 5년 차네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뭐 다른 유튜브나 뭐 그런 걸 봤는데 사실 계좌 공개를 하신 분들도 많긴 했지만 그런데 매번 공개를 하는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물론 제가 그런 사람들처럼 진짜 고수는 아니지만 나도 할 수 있다는 거 사실 저도 뭐 일반인이랑 다름이 없거든요. 그냥 주식 투자를 조금 더 많이 하는 일반인입니다. 일반인. 그런데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내가 만약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은 많은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주식 투자를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들이 조금 더 경제적 자유를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상의 목적은 그겁니다. 뭐 제가 이걸 가지고 뭐 리딩을 하겠다 뭐 그런 거 절대 없고요. 그리고 그럴 실력도 안 된다는 거 기르분들이 뭐 다 보셨기 때문에 알고 계실 거로 생각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리딩의 목적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혹시나 이 구독자 수를 보고 야, 이 사람 되게 유명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사는 주식은 이름은 공개하지 않고 섹터만 공개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기리세 5030 계좌는 유튜브를 언제까지 할지 모르겠으나 일단 26년 이제는 한 25년 뒤겠네요. 딱 30년 하고 은퇴를 하려고 했는데 그때까지 긴급 피난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이 통장에는 월 50만원씩 적금 들어가는 거 말고는 다른 거래는 없을 겁니다. 평생 같이 모아보도록 하고 저 길이 이 5030 계좌 저도 한번 100억 노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렇다면은 지난 4분기 5030 챌린지 결과가 어땠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3개월 전이죠. 자, 그때 정말 결과값이 좋았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제가 시작했던 게 언제냐면 5030 챌린지가 20년 말이네요. 그때 코스피가 미치도록 올라갈 때 딱 그때 출발해가지고 지금 코스피는 그때 대비 마이너스 11%고요. 코스닥은 마이너스 24%로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저 기리스는 큰 수익을 거뒀었습니다. 원금은 2,5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총 자산이 4천만원으로 무려 56%의 수익률을 거둔 걸 확인할 수 있었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 포트폴리오는 바로 자율주행이었습니다. 자율주행으로 이제 계좌가 많이 불어났었죠. 자, 그렇다면은 지금 1분기가 끝났습니다. 이제 4월 27일이죠. 지금 현재 5030 챌린지 결과는 어떤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코스피는 비슷합니다. 지난 분기랑 똑같이 마이너스 11% 수준이고요. 코스닥은 마이너스 24% 수준으로 현재까지 암울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최근 들어 증시가 좀 많이 급락하는 모습을 나타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 길이 또 큰 피해를 봤습니다. 자, 얼만가 원금은 2,700만원인데 총 자산은 3,100만원으로 아니 길이 아까 그 총자산 4천 넘지 않았냐? 맞습니다. 한 마이너스 20% 넘게 박살이 났죠. 그래서 지금까지 총으로 보면 플러스 400만원 이득이긴 하지만 좀 많이 밑으로 내려왔다라고도 볼 수 있고요. 아니 길이 그러면 도대체 뭐에 투자하고 있냐? 바로 똑같습니다. 자율주행에 투자를 하고 있고 중간중간 뭐 사고 팔고 뭐 이제 그 다음에 포트 좀 바꾸고 그런 경우는 있었지만 일단 지금까지는 자율주행에 계속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분기랑 사실 바뀐 건 크게 없습니다. 바뀐 거는 뭐 제 계좌의 총 수익금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겠죠. 아니 길이 근데 주가가 좀 많이 떨어졌다는 의미 아니야? 그러면은 왜 안 팔고 냅두고 있어? 자, 여기에 대해서만 간단히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제가 자율주행에 투자하는지만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저 기릿은 텐베어 주식을 좋아합니다. 소위 말해 10배 오르는 주식을 찾는 데에서 좀 재미를 느끼고 지금까지 제 계좌를 불릴 때 이 방법으로 불리고 있는데요. 이제 2년 전에는 온디바이스 AI로 불렸고 작년에는 로봇으로 불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저 기릿이 이제 생각한 게 올해는 자율주행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 지금까지는 잘 안 풀리는 모습이죠. 자, 그렇다면 텐베거의 조건은 뭘까요? 왜 저는 자율주행을 선택했을까요? 한번 보자면은 텐베거의 조건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실적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거나 혹은 꿈과 희망이 가득해서 미래가 찬란하거나 이 두 개가 텐베거의 조건이겠죠. 뭐 예를 들자면은 첫 번째는 뭐 전력 설비 아니면은 조선, 방산 뭐 그런 것들을 꼽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꿈과 희망이 가득한 거는 뭐 가장 대표적인 게 뭐 초전도체 이런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둘 중에 하나를 만족하면은 텐베거의 조건이 이제 충족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자율주행은 둘 다 만족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은 자동차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겠죠. 자동차에만 들어가도
하더라도 충분히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앞으로 무슨 시대가 열릴까요? 맞습니다. 로봇이죠. 결국 이 로봇에도 당연히 자율주행 기술은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게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 말인즉슨 실적 성장이 가팔라질 수밖에 없고 전기차를 생각하면 편할 것 같습니다. 한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이제 시장에 전기차는 돌아다니지 않았었죠. 하지만 전기차가 하나둘씩 돌아다니기 시작하면서 2차 전지가 엄청난 실적을 자랑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자율주행 관련된 부품 이런 것들의 매출도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꿈과 희망입니다. 이미 미국과 중국에서는 로보택시가 운행을 하고 있고요. 오늘 시간 되시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튜브 같은 곳에서 이제 미국의 웨이모나 아니면 FSD 그거 운전하는 거 보면 기가 막혀요. 사실 운전 못하는 장롱 면허를 들고 계신 분들 그분들보다 훨씬 더 잘하는 걸 이미 잘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모든 차량이 자율주행을 탑재하는 시기가 올 것이며 로봇은 기본이 자율주행 부터 시작한다는 것도 꿈과 희망이 가득하다고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실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회사가 있지만 일단 가장 극적인 모습을 보여줄 것 같은 SOS랩이라는 기업을 한번 보자면은 라이다 기업입니다. 이 회사는 저의 생각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증권사의 예측이에요. 증권사의 예측으로는 올해 흑자 전환 가능성까지 꺼내고 있으며 설령 올해가 아니더라도 지금 예상 실적을 보면은 자, 네이버에서 바로 본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올해는 적자지만 내년에는 흑자 전환을 하고 말 그대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올해 흑자 가능성 그거보다는 보수적인 시각이겠죠. 그럼에도 내년 퍼는 20밖에 안 됩니다. 보통 이렇게 크게 성장하는 매출이 2배가 뛰죠. 그 다음에도 2배 가까이 뛸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식으로 성장하는 친구가 퍼가 20은 그렇게 비싸다고 말하긴 당연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실적이 달성이 되어야겠지만요. 어쨌든 실적이 앞으로 크게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을 해볼 수 있으며 게다가 이제 일각에서는 27년 매출 1,400억, 영업이익 400억 예상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 매출과 실적이 달성될지 안 될지는 어느 주식이든 마찬가지겠죠. 계속 체크를 하는 게 매우 중요할 것 같고요. 어쨌든 만약에 이제 영업이익이 400억이 된다면은 27년 아니 뭐 28년이든 29년이든 어쨌든 영업이익 400억이 된다면은 퍼 20만 줘도 시가총액이 8천억은 그냥 넘을 것 같은데 지금 SOS랩이라는 기업은 시가총액이 2천억밖에 안 되는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 성장에 따라서 당연히 주가도 점진적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기업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도 전부 다 마찬가지라는 것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꿈과 희망은 어떤가? 자, 우리나라 직장인 평균 출퇴근 시간은 몇 분일까요? 평균 73분이라고 합니다. 1시간이 넘는 시간을 그냥 길에다가 버리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그리고 또 자차로 출근하시는 분들은 이 시간을 의미 없이 운전하면서 보내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자율주행이 만약에 전부 다 보급이 된다면은 모든 직장인들에게 뭘 주는 걸까요? 맞습니다. 1시간의 시간을 더 부여하는 기술이에요. 말 그대로 하루가 24시간이 아니라 25시간으로 만들어주는 기술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당연히 우리의 삶은 달라지고 그 시간에 자기 개발을 하든 1시간 더 잠을 자든 세상은 바뀔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이거를 거부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전 세계 모든 차량이 바뀔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는 슬슬 기르분들 뭐 적응하셨을 것 같아요. 길에서 뭐 배송하는 로봇이거나 청소하는 로봇을 봐도 우린 딱히 놀라지 않습니다. 야, 신기하네 하고 그냥 지나갈 정도까지로 많이 익숙해진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이 속도는 더 가속화될 것이고 슬슬 요구르트를 파는 자율주행 카트도 돌아다닐 것도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꿈과 희망 넘쳐나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자율주행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봤고요. 저기리시 투자하는 이유는 뭐 딱 하나죠. 10배까지 진짜 10배를 간다는 의미는 아니고 그만큼 업사이드가 큰 기업이기 때문에 투자를 한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방금 전에 보다시피 저기리시는 5030을 통해서 이 자율주행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 아시죠? 제 종목은 뭔가 더 이뻐 보이고 뭔가 더 잘할 것 같고 그런 생각이 충분히 들 수 있어서 보는 시각에 따라서 저의 시각은 당연히 객관적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 이 이야기가 맞는지 틀린지는 여러분들이 직접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이겠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이겁니다. 저기릿은 이 주식들을 뭐 천년 만년 들고 있을 계획은 없습니다. 만약에 이것보다 더 좋은 이건 진짜 더 빠르게 템베오가 올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든다면 가차없이 옮길 준비도 다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5030은 3개월마다 한 번씩 업로드가 되기 때문에 뭐 저기릿이 팝니다 삽니다 이렇게
이렇게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 무슨 의미인지 다 아시겠죠? 이거는 절대 리딩의 의미가 없고 저길이 또 당장 내일 야 이건 아니다 하고 매도를 할 수도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자율주행 기업들 주봉만 쓱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와이팜입니다. 이제 과거에 테슬라 자율주행 관련주로 올랐다가 다 떨어진 기업인데요. 그런데 지난주 금요일날 8% 오르는 모습을 나타냈네요. 이런 차트를 나타내고 있고, 그리고 SOS립입니다. 아까 실적 봤던 그 기업이죠. 상장한 지는 이제 1년 정도가 되어가고 있고, 차트 흐름은 다시 고개를 조금 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입니다. 카메라 관련주죠. 퓨런티어라는 기업이고요. 이 친구의 차트도 이런 식으로 다 비슷하죠. 그리고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이 친구는 라이다가 아니라 레이더 관련주입니다. 참고로 자율주행에는 세 가지 부품이 있어요. 카메라가 있고요. 그 다음에 라이다가 있고 레이더가 있는데 아마도 많은 기름들이 레이더, 라이다, 그 다음에 카메라 이 세 가지로 많이 싸우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싸울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개화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쓰이고 뭐가 안 쓰이고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시장에서 뭘 많이 주목하는지 그게 정답이라는 것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아무리 뭐 땡땡 기술이 맞아 이 기업이 이것만 밀고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해도 주가가 안 오르면은 뭐 아무 소용없겠죠. 시장의 선택이 정답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슈어소프테크 이거는 현대차가 지분을 들고 있는 기업이고 AI 검증에 관련된 기업이죠. 자율주행 기술이 많아지면 결국 검증이 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관련주라고 보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넥스트칩 이러한 기업도 있다는 걸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2025년 1분기 5030 챌린지는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다시 증시가 바닥을 치고 쭉쭉쭉쭉 뻗어나가서 3300이 영광이 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영상은 절대 리딩의 목적이 있지 않고요. 그러니 그냥 가치 투자는 스터디 회원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분기 5030 챌린지도 이렇게 끝났습니다. 2분기 끝나고 뵙도록 하고 그때는 코스피가 한 2700, 2800 정도 되어서 여러분들의 계좌, 제 계좌 전부 다 빨강 했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길이셨습니다. 빠이요!